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닮은 도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제 닮았다라는 말은 우리 이제 많이 듣던 말이죠. 비슷하다, 뭐, 그쵸? 그런 의미인데, 이제 우리 도형에서 닮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자, 도형에서는, 자, 이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자, 요 삼각형을 여러분들 이제 복사해서 이제 붙였다고 해볼게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랑 동일한 거죠. 똑같은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합동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기호를 써볼까요? 삼각형 ABC라고 하고 여기는 DEF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여러분들이 EFD 이렇게 써도 돼요. 삼각형은. 그렇지만 합동인 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동이란 개념은 이 친구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포개면 완벽하게 하나처럼 겹쳐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걸 합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각 A라는 각이랑 조금 전에 옮기기 전에 D라는 각이 같은 거죠. D라는 각. 그쵸? 그 다음에 B라는 각이랑 E가 같은 거고 C랑 F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각을 같은 순서대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라는 각에 대응하는 각을 D라고 하고, 자, B는 E, 그 다음에 F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합동이란 표현은, 자, 등호에다가 하나를 더 긋습니다. 자, 작대기를. 그래서 합동의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합동일 때 대응변을 볼 수 있어요. 대응하는 변. 자, A, B랑 길이가 같은 변이 결국 누구냐 이거죠. A, B랑 길이가 같은 변, 요 변이 결국 D, E가 같은 거죠. 조금 전에 이렇게 갖다 겹쳐 봤었죠. 어느 길이가 대응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닮음으로 확장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표현을 여러분 익힐 수 있어요. 그럼 BC라는 변이랑은 EF가 대응하는 변이겠네요. BC라는 변, EF 어때요? 같은 변이죠. 여기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우리 합동 말고 이거 닮음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닮음은 조금 전에 이 합동인 이 도형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모양은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대면 이 A라는 각이랑 조금 전에 D라는 각이 같습니다. 같은 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다 역시 B각도 맞춰보세요. B각도 맞춰보면 이 각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요 C랑 E, 아이고. 자, 요 C랑 E라는 각도 같은 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개했을 때는 완벽하게 자, 같은 각인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합동처럼 닮음도 이 순서를 중요시해야 돼요. 쓰는 순서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 A라는 각이랑 D라는 각이 같은 각이에요. 이렇게 갖다가 대해서 보여줬죠. 같은 각이라는 거. 그 다음 B랑 자, 요 B라는 각이랑 E라는 각이 같은 거고 C라는 각이랑 F라는 각이 같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닮은 건 각은 완벽하게 같은 거고 길이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 여기가 만약에 뭐 5였는데 여기는 뭐 8이 됐다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요 길이가 얼마였으면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4로 해볼까요? 자, 2배라고 해볼게요. 2배라고 하면 이 친구의 길이가 6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2배가 돼서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길이가 3이라고 하면 요 길이도 2배가 돼서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서 용어 하나 또 정리를 해야 돼서 우선은 그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A랑 같은 각을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A랑 같은 각이 D였죠. D. 그 다음에 B랑 같은 각이 EF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합동처럼 대응하는 변의 관계를 반드시 봐야 돼요. AB가 대응하는 변이 D입니다. 그래서 AB라는 이 변이 확대돼서 여기다 갖다 댔을 때 딱 맞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얘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는 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각은 당연히 같은 각이 된다는 것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동의 기호는 자, 등호에다가 하나 더 붙인 이게 3개 막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닮음은 뭐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similar라는 닮았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영어 단어의 s를 가지고 왔어요. similar. 그래서 요 s자 첫 글자를 이렇게 눕혔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s를 얘를 눕혀서 이런 모양으로 쓰는데 약간 이렇게 길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표현이 닮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선은 닮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닮았다는 이 식을 표현을 보고서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자, B라는 각이랑 누구랑 같다고요? E라는 각이 같다는 거. 대응하는 변도 반드시 읽어내야 돼요. AC에 대응하는 변은 첫 번째, 세 번째 대응하는 변은 DF가 됩니다. 자, 어딨죠? AC에 대응하는 변은 DF가 되겠죠. 확대하면 같아질 수 있는 변. 그래서 닮음을 표현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참고로 좀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갖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뒤에서 우리 이제 배울 텐데, 자, 이거 닮은 도형을 이렇게 포개 놓잖아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포개 놓으면, 같은 각을 한쪽으로 이렇게 포개 놓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평행합니다. 자, 왜 평행하냐면 요게 일직선이 된 거죠. 일직선이 이렇게 된 거고, 우리 알다시피 요 각은 대응각으로 같죠. 같은 각이죠. 그래서 두 직선의 동의각이 같으면 우리 평행하다라고 평행선의 성질에서 배웠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동의각이죠. 요 두 선분에 대해서 이 직선이 지나가면서 오른쪽 아래 동의각으로 같죠.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요거 말고도 반대로 내려가도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이번에는 이쪽으로 맞춰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역시 평행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평행한 거 보이죠. 당연히 동의각이 같아서 그래요. 뭐 이 각으로 해볼까요? 점각, 동의각 같죠. 그럼 이 직선은 이렇게 이 직선이 동의각이 같다는 얘기는 평행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평행선의 우리 닮음, 삼각형과 평행선, 저 뒤에서 배울 내용도 살짝 한번 미리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닮았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책에 잘 나와있죠. 닮았다는 얘기는 모양이 동일한 겁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만 다른 거예요. 크기만. 자, 그럼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고 했는데, 닮은 도형은 조금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닮았다는 얘기는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거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대응각, 대응변 여러분들 다 표현을 다 이해해야 돼요. 자, A, B, C라고 하고 역시 D, E, F라고 하면, 자,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D, E, F 같은 각 순서대로 쓴다 그랬어요. 자, 닮았다. S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입니다. S자가 이렇게 자빠진 거죠.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대응하는 각들은 반드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닮았다는 얘기는 길이가 다른 건데, 이제 자, 서로 닮은 두 도형은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었지만 여기를 뭐로 할까요? 5로 할까요? 6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임의로 그냥 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확대했는데 2배 확대한 거예요. 2배. 예를 들어서 그럼 요 변의 길이는 대응하는 변이죠. 얘가 2배로 확대가 되면 10이 되는 거고, 요 변도 2배로 확대가 되면 12가 되는 거고, 요 변도 어때요? 2배가 확대되면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고, 닮은 B가 이제 닮은 B라고 하는데, 닮음의 B가 길이의 B죠. 닮은 도형의 길이의 B가 이 친구가 요 변을 보면 알죠. 5대 10이 된 거죠. 5대 10. 그쵸? 요쪽 변도 대응하는 변 어때요? 3대 6이 된 거고, 요 변도 6대 12가 된 겁니다. 자, 이 닮은 B는 결국 우리가 가장 간단한 자연 수비를 하면 모든 변이 1대 2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알겠죠? 닮았다는 거는 길이가 다른 거고, 길이의 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 이제 간단하게 1대2 닮음을 보여주지만 좀 더 복잡한 닮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3대4 이런 식으로 길이 비가 3대4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날 겁니다. 어쨌든 길이 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같다라는 거. 같은 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각이랑 이 각 같은 각이에요.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각이고, 대응하는 각끼리 반드시 같은 각이라는 거. 자, 이럴 때, 자, 두 평면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닮은 비라고 한다 했는데, 지금 한 대로 대응하는 변, 이 친구랑 이 친구 있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결국은 닮은 비입니다. 대응하는 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2 닮음인 걸 알 수 있는 건, 우선 닮았다는 걸 알면 어떤 대응하는 변 하나만 봐도 알겠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1대2라는 5대 10 1대1이라는 걸 알아내면 다른 친구들 다 1대2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럼 이제 입체 도형도 닮았다는 개념이 직류면체를 그릴게요. 약간 다르게.
자, 좀 가로 길이가 좀 긴 형태로 이제 그렸는데,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서 이제 늘려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또 역시 익혀야 되냐면, 요 면이죠, 요 면. 요 위에 면이 확대되면 얘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응하는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시 대응하는 점들도 요 점이 요 점에 대응되겠죠. 이렇게 갖다가 확대해서 딱 갖다가 포개일 때 겹쳐지는 부분, 완벽하게 겹쳐지는 부분들을 읽어내겠죠. 그런 약속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두 입체도형에서 닮았다는 얘기는 ABCD라는 이 면이랑 ABCD 윗면이잖아요. 자, 얘를 그대로 확대한 거니까 A', B', C', D' 요 면이 대응하는 면이 되겠죠. 이 친구를 확대해서 갖다가 포개보면 겹쳐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확대해서 이 친구를 갖다가 딱 포개지는 부분. 그쵸? 모양이 같아야지 포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응하는 면을 여러분들이 읽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도형의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되냐? 닮은 비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닮았다는 얘기는 자, 모든 대응하는 변이나 면이나 길이의 비가 일정한 거거든요. 길이의 비가. 그래서 닮은 비는 길이의 비입니다. 길이의 비. 그래서 약속이에요. 여기서 자, 요 길이가 6인데 요 길이가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변을 보지 않아도 둘이 닮았어? 그러면 우리 길이의 비는 6대 8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먼저 쓸게요. 6대 8.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2로 나누면 3대 4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갔나요? 그러면 이 친구의 길이가 3이었다고 하면 자, 이게 3대 4의 닮음이니까 이 길이는 분명히 4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닮은 거예요. 대응하는 변이. 자, 이 친구가 2라고 할까요? 그럼 이 친구는 길이비가 얼마냐? 이 친구는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걸 풀 거예요. 그러면 길이비가 지금 3대 4였죠. 작은 거 대 큰 거의 비가 3대 4면 지금 작은 도형의 길이가 2라고 하면 큰 도형의 길이 지금 동그라미 얘기했는데 그걸 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대 4로 닮았다고 하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냐? 요거에 대응하는 2에 대응하는 건 이거는 몇 배가 되지 않죠? 이렇게 이럴 때는 비례식의 성질로 여러분들이 여기 곱하면 3x는 8이 돼서 x는 3분의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x의 길이가 닮았다고 하면 3분의 8이 되겠네요. 자, 여기가 2면 여기 3분의 8이 되면 3대 4의 b가 되는 겁니다. 자, 분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날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3대 4니까 뭐 3대 4 되는 거 뭐 찾으면 말이 안 되겠지만 이 길이를 여기서 6을 썼네요. 3인 거는 3대 4 썼고 뭐 적당한 길이가 여기는 없네요. 1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할게요. 그럼 대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대각선의 길이를 선생님이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닮은 도형의 이 대각선의 길이도 놀랍게도 길이의 비니까 3대 4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문제 속에서 앞으로 배우겠죠. 3대 4가 되려면 12대 얼마가 되면 3대가 4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 비례식의 성질에서 3, 4, 12 4배 한 거니까 여기도 4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6이 되겠네 이 길이가. 자, 그래서 대응하는 변. 자, 요 모양이 요 밑에 모양이랑 요 밑에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일 텐데 요 작은 도형의 대각선이 10이고 큰 도형의 대각선이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길이의 비는 다 3대 4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뒤에서 이제 또 문제 속에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슨 말이지? 우선은 넘어가도 돼요. 자, 네 번째 주제가 닮은 비와 넓이 비, 부피 비 사이의 관계인데 자, 닮았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들 이제 넓이 비로 가는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2배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한 변의 길이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뒤에서 이제 우리 항상 닮은 도형을 공부할 텐데 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지금 1대 2, 2배죠.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정사각형 길이를 똑같이 닮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길이가 2배가 된 거죠.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도 2가 됐겠고 예를 들어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여러분 못 구하는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1.4쯤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2.8이 돼서 닮은 도형은 길이의 비가 닮은 비예요. 그래서 닮은 비가 1대2다 그러면 모든 길이의 비가 다 1대2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왔죠? 그런데 이제 넓이 비는 어떻게 되냐 얘기죠. 넓이의 비는
자, 넓이 B는 넓이를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넓이를 비교하는 건데,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과 한 변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때요? 이건 넓이 1이죠. 1제곱센티미터고 이거는 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 요 1인 이 정사각형이 4개 있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넓이 B는 1대 4가 돼요. 자, 닮은 B는 길이 B라고 해서 1대이면 넓이 B는 1대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를 따르려면 우리가 이제 따져보려면 입체 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이 이제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하나 있으면 이 도형의 2배가 되는 도형을 여기다 그린 거죠. 그래서 이 정육면체랑 이 정육면체를 비교해 보면, 자, 닮은 B는 길이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근데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가 2죠. 그래서 닮은 B는 1대 2가 되겠네요. 입체 도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넓이 B는 어때요? 1대 여기 하나의 면을 봐야 돼. 넓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넓이. 그래서 이 앞면 1제곱센티미터, 이게 앞면 조금 전에 했지. 이거 4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넓이 B는 1대 4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부피 B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죠. 아니면 밑넓이에다 높이를 곱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이거 밑넓이가 4잖아요. 4. 게다가 높이도 2가 되니까 4 곱하기 2에서 8이 되겠네요. 부피가. 이 친구가 1이면 부피가 8이죠. 그래서 부피를 비교해 봤더니 부피 B는 1대 8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냐?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읽어내야 되는데, 자, 넓이 B는 이 길이를 제곱한 B랑 같아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 닮은 도형의 넓이 B는 길이의 제곱이 B랑 같아요. 그래서 1대 4는 1의 제곱 대 4, 2의 제곱, 1대 2 닮음의 제곱의 B랑 같은 거고, 결론적으로요. 부피의 B는 세제곱의 B랑 같습니다. 그래서 2의 제제곱인 8.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죠. 이렇게. 정말 그런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입체도요. 이번에 이제 3배 한번 확대해 볼게요. 3배. 그러면 어때요? 3cm, 3cm, 3cm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3cm. 그러면 어때요? 1cm가 3개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3cm니까 역시 3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1층만 보면 지금 요 정육면체가 1층에 몇 개 있어요? 3개씩 3줄 9개가 있는 거 보이죠? 요게 3층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 3층까지 몇 개 있나요? 27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림이 조금 빨리 그려서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 3개씩 3줄이 3층까지 있습니다. 3개씩 3줄이 3층까지. 그래서 27이 되겠죠. 어쨌든 3을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피의 B는 자, 닮은 B의 길이의 B의 세제곱의 B랑 항상 같은 거고, 넓이 B는 제곱의 B랑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건 진짜 닮은 도형을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면 좋은데, 그걸 확인하기 제일 좋은 도형이 이제 이 정육면체인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길이도 하나의 부분을 보면 됩니다. 길이를 보고, 길이가 1대 2죠. 그 다음 넓이를 보고 면을 보는 거죠. 1대 4가 됐죠. 그 다음에 부피를 보면 1대 8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기 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넓이 B는 제곱의 B고, 부피 B는 세제곱의 B다. 뭐에? 닮은 B에. 자, 여기까지 우선은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익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랑 DF가 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A와 D가 같은 각이다. 순서가 섞여놨죠? 이 각이랑 이 각은 같은 각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러 좀 돌려놨죠. 여러분들 헷갈리게. B각이랑 이 각이 같은 각이에요. 그리고 자, AC에 대응하는 변, 그러면 굳이 그림이 없어도 AC에 대응,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연결한 요 대응하는 변, AC에 대응하는 변은 역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연결한 DF가 대응하는 변이 됩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대응하는 변이 돼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자, AC에 대응하는 변은 점각, 직각, 여기 DF, 점각, 직각, 맞죠? 이렇게. 여기 이제 대응변이 되겠습니다. 대응하는 변. 자, 대응각은 같은 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각 B와 같은 각은 점각이죠. 아니, 둥근각이죠. 그러면 각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을 그냥 그림이 없어도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물어본 AC에 대응하는 변이 뭐냐, 각 B에 대응하는 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읽어낼 수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그래서 자, 각 A랑 같은 각이 누구냐, 각 D요. 이렇게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AB에 대응하는 변이 누구냐? 대응변. AB에 대응하는 변은 D인데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D 맞죠? 이렇게. 대응변, 대응각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닮은 B가 만약에 여기가 2대 3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2대 3이라고 하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대 3이 되는 거고 요게 닮은 B가 되는 거예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결국 닮은 B라고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길이의 B예요. 닮은 B는 뭐다? 길이의 B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랑 A', B', C'이 닮았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각 다 알아야 돼요. 자, 요것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 A', B', C'의 닮은 B. 그럼 길이의 B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응하는 변은 아무거나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뭐 BC에 대응하는 변, BC에 대응하는 변은 B', C'이 되겠죠. 그럼 BC에 대응하는 변은 10이고, 자, B', C'은 8이네요. 닮은 B는 결국 12대 8입니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순서가 중요하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B는 12대 8. 간단히 하면 4, 3, 12, 4, 2, 8, 3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대 2 닮음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 B'이랑 같은 각은 어딨죠? B' 여기 있네요. 자, 요 각이랑 결국 대응하는 각은 이 각이죠. 그럼 이 각을 알면 되는데 지금 두 각을 아는 거니까 이거 알 수 있겠죠. 자,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80, 90이네요. 여기가 90이 되겠죠. 그래서 90이 되겠다. 자, 그 다음 AC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AC의 길이. 그럼 대응변 여기 AC에 대응하는 변은 여기서 찾아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대응하는 변이면 역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대응하는 변이고 그림에서는 이 친구가 대응하는 변이죠. 자, 우리 이제 이 친구를 좀 큰 친구, 작은 친구라고 할게요. 큰 친구 대 작은 친구의 길이의 B가 닮은 B가 3대입니다. 3대2니까 다른 모든 대응하는 변도 길이의 B가 3대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모르니까 X라고 넣을게요. 큰 거 먼저 썼습니다. 작은 거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대2는 3대2가 돼야 됩니다. 자, 뭐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뭐 여기다가 후항에다 5를 곱한 걸 알면 전항도 5를 곱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x는 15가 되겠고요.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자, 몇을 곱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2가 막 2가 3분의 7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건 요거보다는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하는 게 낫죠. 그럴 때는 2 곱하기 x는 3 곱하기 10이랑 같다.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15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우리 닮은 B라는 건 결국 대응하는 변 사이의 길이의 B라는 거, 그게 우선 닮은 B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두 직육면체가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되어 있고, 자, AD의 모서리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A D' 이렇게 되어 있죠. A', D'. 자, 기호를 일부러 같은 기호를 썼어요. 너무 헷갈리니까.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자, 요게 대응하는 모서리고 길이비가 일정하게 이제 닮았으면 그러면 우리 아는 걸 먼저 찾아야죠. 자, 어느 거 알죠? 아, 여기 아네요. 여기 6이고 여기가 10이네요. 뭐 그대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요 6이니까 여긴 다 길이가 같죠. 여기가 6일 거고 여기도 12, 12, 12 다 같은 거고 20이네요. 어쨌든 두 직육면체에서 닮은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닮은 B는 6대 12 여기 쓰지 않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씁니다. 1대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B는 1대 2네요. 대응하는 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길이 B를 읽어낼 수 있겠고 그럼 닮은 B를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할 건 X와 Y인데 X와 대응하는 변이 이 친구인데 여기 높이가 다 같은 거죠. 직육면체는. 결국 이 4가 대응하는 변이 되겠네요. 여기도 DH도 4가 되겠죠. 여기처럼. 그러면 닮은 B가 1대 2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도형에 이게 작은 거 큰 거예요. 작은 거가 4예요. 그 다음에 큰 거의 길이를 모르는 거예요. X로. 자, 이건 4배 된 거 아니까, 이거는 4배 된 걸 아니까 그대로 그냥 4배에서 답을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2, 4, 8. 그래서 X는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Y에 대응하는 변은 읽어내죠. Y. 자, Y에 대응하는 변은, 여기죠. GH. 여기도 G', H'. 자, Y랑 대응하는 거. 작은 게 5고 큰 게 Y입니다. 작은 게 5고 큰 게 Y죠. 자, 1대 2 닮음이어야 돼요. 닮은 B가. 길의 B가 1대 2라고 했습니다. 그게 닮은 B고. 자, 이번에 이렇게 내항의 외항의 곱 해볼까요? 그럼 둘이 곱하면 Y고. 둘이 곱하면 10이 되겠죠. 따라왔죠?
자, 오른쪽 그림은 두 원뿔 AB가 이제 닮았다라고 돼 있고, 자, 역시 닮은 비를 물어봤죠. 닮은 비는 여러분들 길이의 비예요. 길이 비. 대응하는 변을 찾아서 또는 이제 입술인 모서리를 찾아서 길이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높이랑 그죠 반지름이 나와 있죠. 어느 길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를 확대해서 딱 겹쳤을 때 대응하는 길이를 보면 돼요. 어떤 길이든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 반지름을 비교해도 되겠네요. 3대 4가 되겠죠. 자, 길이비는 그냥 3대 4가 되겠습니다. 닮은 비는요. 자, 그러면 원뿔의 높이, 그러면 높이도 이제 길이죠. 높이도 길입니다. 그래서 3대 4는 작은 도형 대 큰 도형은, 자, 작은 도형의 높이를 잠깐 h라고 하면 h 대 큰 도형의 높이는 얼마예요?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h는 24, 4, 6, 24 이렇게 되고, 자, 2배 했으니까 2배 했다라고 해도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h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원뿔 a와 b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 b예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 b.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면의 길이 구하면 되겠네 하고 이제 길이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닮은 도형은 어느 길이를 재거나 닮은 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밑면의 길이 둘레는 주지 않아서 내가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하나 구하지 않나 닮았다고 하면 요 원주,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이에 3대 4가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둘레 길이비는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3대 4라는 걸. 근데 우리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이 지금 3이죠. 큰 원의 반지름 얼마요? 4죠. 밑면이요. 지금 밑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둘레 길이는 우리 2파이 r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작은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곱하기 r입니다. 3. 이거 돼. 자, 큰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곱하기 4죠. 어때요? 자, 길이비 어차피 2파이는 같은 거니까 우리가 비례식은 똑같은 수를 나눠야 되죠. 결국 3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3대 4라는 걸 알고 가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지금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정말 어떤 길을 비교해봐도 닮았다고 하면 길이비가 3대 4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도 반드시 3대 4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닮음이 뭔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면, 자, 역시 이제 삼각형 ABC랑 DF가 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닮은 비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쉽죠. 대응하는 변, 여기, 그림은 완벽하게 이제 똑같은 모양이죠, 여러분들이. BC랑 EF가 대응하는 변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역시 BC 두 번째, 세 번째, EF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자리인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비가 4대 8이네요. 4대 8.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닮은 비인데, 이거는 1대1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넓이 비는 어떻게 되냐 이겠죠. 넓이 비는 우리가 닮은 비가 1대2면, 자, 넓이 비는 어떻게 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넓이 비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 제곱의 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넓이는 1대4가 되죠. 작은 거의 넓이가 1이라고 하면 큰 거의 넓이는 그 4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5니까 큰 삼각형의 넓이는 4배 해서 4, 16이 되죠. 이렇게. 아니죠. 5에다 4배 해야죠. 자, 1에다 5배가 됐으니까 여기도 5배가 돼서 20이 되면 되겠네요. 또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넓이비가 이제 1대4인데, 자,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5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라고 하면 내항이고 외항입해서 x는 4, 5, 20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5라고 하면 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2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완벽하게 닮은 도형이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쪼개볼까요? 이렇게 쪼개보면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뒤집어진 거 4개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넓이가 4배가 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닮은 비와 넓은 비, 그 다음 부피비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부피비는 저기 입체도형이라고 하면, 입체도형이 아니죠. 입체도형이라고 하면 세제곱의 비랑 같다는 거 여러분들 개념 다시 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 A, B의 건널비의 비가 4대 25래요. 자, 입체도형의 건널비 비가.
자, 뭐로 할까요? 여기 정류면체를 해볼게요. 자, 요 넓이가 4래요. 4. 그 다음에 이 입체도형의 넓이가 요 면, 어떤 면이죠. 대응하는 면, 여기가 이제 25라고 해봅시다. 자, 정육면체요. 지금 빠르게 좀 그렸는데, 자, 그럼 넓이비가 지금 4대 25란 얘기인데, 자, 우리가 결국 이제 부피비를 알려면 부피를 비교하고 싶으면 우선 닮은비를 알아야 돼요. 닮은비. 닮은비는, 자, 우리 넓이비가 닮은비의 제곱에 비해요. 그래서 4라는 건 2의 제곱인 거고 5라는 건 5의 제곱이죠. 여기서 2의 제곱, 5의 제곱을 통해서 닮은비가 2대 5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육면체로 선택을 했는데 뭐 다른 입체도형이에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2면 어때요? 여기도 2가 되죠. 그래서 넓이가 얼마예요? 4가 되는 걸 요걸 이용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도 5고 여기도 5가 돼서 넓이가 25가 되는 거고, 자, 넓이가 지금 4대 25가 길이의 입장에서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입장에서는 2대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부피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쌓기나무가 이렇게 8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자, 1cm 짜리가 8개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작은 쌓기나무 8개가 있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는 5개씩 5줄이죠. 그리고 높이도 5층까지 있는 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125개의 쌓기나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확인되나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고, 부피비는 결국 닮은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넓이비를 주면 어쨌든 처음 여기 닮은비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닮은비를 먼저 구하고, 닮은비의 세제곱의 비다. 2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에 비해서 8대 125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작은 입체도형의 부피가 아니라 큰 입체도형의 부피를 줬네요. 자, 지금 두 닮은 입체도형의 부피의 비는 8대 125인데 지금 우린 큰 도형의 부피를 250이라고 줬네요. 그러면 이 작은 도형의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쵸? 부피비가 8대 125니까 자, 실제 부피를 준 거네요. 2배 된 거니까 이 친구도 2배 하면 1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입체도형을 정육면체를 선택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거고, 수식으로 가는 거예요. 수식으로. 자, 넓이비를 주었어요. 그럼 넓이비 속에 숨어있는 닮은비를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닮은비를 찾고 닮은비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부피비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럼 이제 도형의 닮음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각형 이렇게 ABC가 있고, 자, 요 삼각형이랑 닮았다라는 개념은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뭐 설명하면서 이제 보여줬었죠. 그래서 요 친구를 우리가 축소하거나 확대한 형태가 닮은 도형이라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였죠. 처음에 출발. 그리고 대응하는 각이 다 같다는 거, 각은 같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얘기는 각은 같은 거고 길이가 다른 거죠.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비가 만약에 3대 2다. 큰 도형 대 작은 도형의 길이비가 3대 2다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비도 3대 2가 됩니다. 여기가 2면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6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래서 2, 4, 2, 3, 여기서 2대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5면 이 분수가 나와야지 이제. 여기가 5가 될 수 없네. 3으로 잡을게요. 여기가 3이면 자, 요 도형을 x라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큰 도형 대 작은 도형의 길이비가 3대 2인데 지금 큰 도형의 길이는 몰라요. 작은 도형에 대응하는 변은 알아요. 3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자, 내항 외항 곱이 같은 거니까 2x는 9다 해서 우리 x는 2분의 9 이렇게 정수가 아닌 형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속에서 만나는 거고, 어쨌든 길이비가 결국 닮음비라는 거, 3대2 닮음 여러분들 읽어내면 되겠고요. 그럼 선생님 문제 속에서 이제 여기서 개념 속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항상 닮은 도형이 있어요. 항상 닮은 도형.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자, 우선은 입체 도형이 아니라 평면 도형에서는 무조건 닮은 도형이 있어요. 평면 도형에서는 누가 닮았냐면, 그쵸, 누군 거예요? 예, 정씨집안, 정다각형. 그래서 정삼각형, 여러분들 정사각형 이런 도형들, 정오각형 이런 도형들 어때요? 항상 닮았겠죠. 그쵸? 이런 도형들은
크기가 크든 작든 각이 동일합니다. 모든 각이 동일해서 크기만 다른 거지 항상 닮았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각형 말고 원도 항상 닮았겠지. 원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원, 작은 원 무조건 동일한 거죠. 이 친구 확대하면 이 큰 원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입체 도형에서는 항상 닮은 도형이 중학교 1학년 우리 여러분들 정다면체라고 배웠어요. 정다면체. 그래서 정사면체, 뭐 입체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정삼각형 이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도형이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 이런 거. 정사면체, 육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이렇게 5개의 정다면체만 있다고 배웠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런 걸 언급할 수 있으니까.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구입니다. 구. 원 모양의, 아니 구요. 공 모양이죠. 자, 지구 할 때 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않아도, 길이를 이렇게 따져보지 않아도 무조건 닮은 도형이야. 항상 닮은 도형.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하나 볼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대각선을 잘랐을 때 요 삼각형 있죠. 직각, 자, 정사각형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데, 그쵸?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중요했었죠. 우리 직각 삼각형을 닮은 할 수도 기억나요? 아니, 직각 삼각형의 합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구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역시 항상 닮은 도형이 됩니다. 항상 닮은 도형. 정사각형을 어쨌든 반으로 딱 쪼개게 되면 이 모양 자체가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직각 2등변 삼각형도 항상 닮은 도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정사각형을 반으로 쪼갰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차피 정사각형이 닮았으니까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쪼갠 도형도 닮은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원도 닮은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원으로 쪼개면 크든 작든 동일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 모양이 닮았죠. 그럼 좀 더 확장을 하면 중심각이 같은 원도, 그러니까 부채꼴도 닮았겠죠. 요 각도가 120도라고 해볼게요. 여기 중심각. 그러면 이렇게 작은 요 120도의 요 부채꼴도 닮았겠죠. 그래서 닮은 도형, 항상 닮은 도형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닮은 도형이 이렇게 있지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변형을 합니다. 그 변형한 내용에서 차이를 닮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되고, 얘네들은 항상 닮은 도형이다라는 거 정도는 좀 참고로 추가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좀 마지막 문제 풀었듯이, 자, 우리 입체 도형에서는 넓이비, 길이비, 부피비 다 등장했죠. 자, 그래서 요 입체 도형이랑 닮은 입체 도형이 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길이비가 m 대 n이다. 그게 닮은 비예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닮은 비예요. 닮은 비고, 그 다음에 넓이비는 어떤 면이든지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싶은 부분,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비교해 보면 반드시 m의 제곱 대 n제곱의 비가 된다. 이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고, 부피를 비교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랑 그 다음에 이 커다란 입체도형의 부피는 결론적으로 세제곱의 비랑 같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걸 관찰할 수 있는 도형은 정육면체, 아까 풀었던 문제 속에서 있었죠. 그래서 부피비, 넓이비, 이게 닮은 비에서 출발하는 거고, 닮은 비 m 대 n이면 이거는 길이의 비입니다. 길이의 비, 대응하는 변. 그래서 어떤 변이든지 대응하는 변은 길이의 비가 m 대 n이 된다는 거, 닮았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